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5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능평가 1번 문제인 스타일 작업 해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1 뒤에 엔터 한번 치고요. 출력 형태를 보고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 두 문장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하도록 합니다. 문장 입력이 끝나고 나면 입력된 문장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스타일 작성할 겁니다. 스타일의 단축키는 F6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스타일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스타일 추가하기 단추 누르고요. 스타일의 이름은 조건대로 퍼레이드라고 입력합니다. 문단 모양부터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문단 모양 눌러서 왼쪽 여백은 15포인트고요. 문단 아래 간격 10포인트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이제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글자 모양 눌러서 글자 모양 설정할 때는 언어가 한글이든 영문이든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지는 속성부터 변경합니다. 크기와 장평, 자간을 먼저 설정할 건데요. 크기는 10포인트 확인하고요. 장평 105%, 그리고 자간은 5%입니다. 자, 이제 글꼴 변경합니다. 글꼴은 언어가 한글일 때와 영문일 때가 다르죠. 그래서 먼저 한글일 때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영문일 때는 글꼴이 궁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모양 변경 끝났습니다. 자,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방금 우리가 작성한 스타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설정 버튼 누르면 우리가 범위에 설정한 이 문장들이 퍼레이드란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작업 끝났습니다.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고요. 자, 이제 2번 문제 작성합니다. 표 작업인데요. 문제 번호 2 뒤에 엔터 한번 쳐서 자, 표 작업은 단축키 Ctrl N-T를 눌러도 되고요. 자, 입력 탭에 표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표 만들기 대화상자가 뜨면 우리 표에 줄수와 칸수 세야 됩니다. 보시면 줄수는 가로줄의 개수 5줄인 거고요. 칸은 세로줄의 개수니까 6칸이 되겠네요. 그래서 줄수는 5줄, 칸수는 6칸입니다. 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는데요. 연도 부분 같은 경우에 연도가 일씩 차례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2년과 2013년은 입력하지 않고 2010년과 11년만 입력해서 자동으로 채우는 기능을 활용하면 입력하는 시간을 조금이나 단축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는데요. 자, 2010년과 2011년만 입력했습니다. 자, 2012년과 2013년은 자동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입력된 연도와 채워질 연도 칸까지 다 범위를 잡은 후에 자동으로 채우는 단축키는 오토의 A예요. 자, A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는 채우기에 표 자동 채우기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012년과 13년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자, 이제 조건 1부터 차례대로 표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 1은 표 전체 글꼴 설정입니다. 표 전체 범위를 잡은 후에 자, 글꼴은 서식도구 상자에서 도둠이고요. 그리고 10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먼저 범위를 다 잡고 문자처럼 가운데 정렬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부분만 잡아서 오른쪽 정렬합니다. 자, 숫자 부분 범위 잡을 때 합계란도 같이 잡는 것 까먹지 마시고요. 자, 이제 셀 배경색 노랑 설정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자, 배경색이 채워질 부분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셀 배경색 지정하는 단축키 C입니다. 컬러의 C인데요. 여기 표 탭에 있는 셀 배경색 도구 상자 이용해도 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들어가서 배경 탭에서 고쳐도 됩니다. 자, 채우기
색이고요. 면색은 정확하게 노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색상 설정합니다. 자, 이제 조건 4입니다. 자,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건데요. 자, 합계가 구워질 칸과 계산에 사용될 값들 다 범위 잡은 후에 자, 조건 4는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빈칸에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계산에 사용될 값들과 합계가 구해질 칸들 다 범위 잡고요. 자, 마지막 칸은 합계 내지 않습니다. 자, 합계 구하는 단축키 있습니다. Ctrl Shift S.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사용할 때는 블럭 계산식에 블럭 합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졌고요. 이제 캡션 넣겠습니다. 캡션을 넣는 단축키 Ctrl NC이고요. 자, 단축키 기억하기 힘드시면 표 테두리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캡션 넣기 클릭합니다. 표 1이라고 캡션이 들어가면 이 내용은 지워버리고요. 출력 형태 보고 캡션의 내용 입력합니다. 자, 캡션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게 있지요. 글자 속성 변경해야 됩니다. 조건 1에 표 전체, 그러니까 표와 캡션의 글꼴을 도둠에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위 다 잡고요. 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도둠이고 10포인트 확인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캡션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고요. 자, 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캡션의 위치 바꾸겠습니다. 표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표 셀 속성 들어갑니다. 자, 여백 캡션 탭에서 캡션의 위치는 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5입니다. 선 모양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맨 바깥쪽 테두리 이중선 바꾸겠습니다. 범위 다 잡고요. 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 라인의 L입니다. L 누르거나 혹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아주 번거롭긴 하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해 가서 테두리 탭 눌러서 고치셔도 돼요. 단축키가 훨씬 편합니다. 단축키를 꼭 외우세요. 자, 테두리 종류는 이중 실선이고요. 자, 바깥쪽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의 아래쪽 이중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만 잡아서 다시 단축키 L 눌러서 자,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아래쪽입니다. 설정. 자, 첫 번째 칸의 오른쪽 이중선입니다. 자, 단축키 L 눌러서 테두리 종류는 이중실선이고요. 우리가 블럭 잡은 거의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대각선 그리겠습니다. 자, 이 칸 하나 블럭이 잘 안 잡히면 F5키 누르셔도 돼요. 자, 다시 테두리 그리는 단축키 L 눌러서 자, 대각선 탭입니다. 종류는 실선이고요. 대각선의 모양은 X자 형태입니다. 설정.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표 편집이 다 끝났는데요. 자, 표를 아래쪽으로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범위 다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2번 정도만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작업 끝났습니다. 차트 작업 아직 넘어가기 전에 R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고요. 자, 이제 차트 그리겠습니다. 차트는 차트에 포함할 데이터 범위 설정해야죠. 보시면 표에서 셀 배경색이 노랑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차트에 포함할 범위입니다. 차트 조건에도 조건 1에 이 데이터를 차트에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범위 잡은 후에 우리 차트를 만드는 도구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만들기 눌러도 되고요. 자, 표 탭에 차트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차트는 표 위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표의 아래쪽으로 보낼 건데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탭이 추가로 표시가 되고요. 차트 탭의 맨 오른쪽에 있는 글자처럼 지급에 체크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요. 자, 차트 외곽선에 있는 조절점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차트의 크기 변경합니다. 자, 이제 차트 편집할 건데요. 차트를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차트 더블 클릭해서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차트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마법사 1단계에서는 차트 종류 설정합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네요. 네, 다음 누르고요. 자, 차트 마법사 2단계에서는 범내와 항목 이름표가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방향을 바꿔주고요.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다음 단계 누르면 되겠습니다. 차트 마법사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목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X축의 제목은 없습니다. 차트 제목과 Y축의 제목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목들 입력하고 나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3부터 각 구성 요소들, 차트의 각 구성 요소들의 서식 변경할 겁니다. 차트의 구성 요소들 서식 변경할 때는 해당하는 요소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면 편합니다. 먼저 차트 제목부터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진하게고 그리고 12포인트입니다.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고요. 자, 그림자의 위치는 2포인트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축 Y축의 제목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둠 보통 1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글꼴은 도둠으로 설정하고요. 보통이고 10포인트 설정합니다. 자, 출력 형태에 우리 갑축의 제목 가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방향 가로로 변경하고요. 자, 이제 갑축의 세로축의 이름표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보통이고 10포인트이고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항목축 X축의 이름표 변경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보통이고 10포인트이고 설정. 자, 범내 변경합니다. 범내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역시나 글꼴 변경하고요. 자, 크기도 변경합니다. 자, 우리 출력 형태에 보면 범내에 테두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탭에서 선 모양은 한 줄로 변경합니다. 자, 저희 지시사항대로 차트 편집 끝났는데요. 그래도 출력 형태를 보고 그려진 차트와 혹시 빠진 부분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특히 눈금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려놓은 차트와 출력 형태가 동일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 끝났습니다. 그러면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능평가 2의 3번 문제 수식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제번호 3 뒤에 엔터 한번 치고요. 자, 첫 번째 수식 문제번호 1 입력하고 한 칸 뗀 후에 수식 편집키 실행합니다. 수식 편집키는 Ctrl+N+M 단축키 눌러도 되고요. 자, 입력 탭에 수식 도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그 수식 기호는 람다입니다. 람다. 그래서 그리스 소문자에 있어요. 그리스 소문자 눌러서 람다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equal 누른 후에 분수 입력합니다. 분수 클릭해서 분자에 h 자, 탭키 눌러서 분모에 mh 입력하고요. 다시 탭키 눌러서 equal 입력한 후에 분수 또 입력합니다. 분수 클릭해서 분자 h 탭키 눌러서 자, 이제 루트 입력할 겁니다. 근호 눌러서 자, 루트 안에 2, m2, 그 다음에 v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식 끝났습니다. 그래서 Shift ESC 누르거나 넣기 단추 눌러서 수식 편집기 끝내고요. 자, 한 몇 칸 뗀 후에 자, 두 번째 수식 문제 번호 2번 입력하고 다시 수식 도구 눌러서 수식 편집기 실행합니다. 자, 두 번째 수식 입력합니다. 대문자 R. 자, 그 다음에 H는 아래첨자죠. 아래첨자 눌러서 자, 대문자 H 누르고요. 자, 탭키 눌러서 equal 누르고 분수 클릭. 자, 분자에 1 그리고 탭키 눌러서 HC 입력하고요. 다시 탭키 누르고요. 자, 곱하기는 연산 논리 기호에 있습니다. 자, 곱하기 기호 선택하고요. 자, 분수입니다. 분수 클릭.
자, 이 파이는 그리스 소문자에 있습니다. 자, 이는 위첨자죠. 위첨자 눌러서 이 입력하고요. 자, 탭키 눌러서 자, 첨자 빠져나가고요. 대문자 K,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첨자 눌러서 이 입력하고요. 다시 또 탭키 눌러서 자, M2 입력하고 자, 위첨자 4 입력합니다. 자, 탭키 한 번, 두 번 눌러서 분모로 이동한 후에 H 입력하고 네, 위첨자 2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수식 입력도 끝났습니다. 네, Shift ESC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수식 수정하는 거는 언제든지 입력된 수식 부분 더블 클릭해서 수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 작업 끝났으니까 또 Alt 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 그리기 작업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려야 할 도형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제일 큰 사각형이죠. 네, 그래서 자, 입력 탭의 개체 도구에서 직사각형 클릭한 후에 자, 적당히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먼저 이 사각형의 크기 변경할 겁니다. 기본 탭에서 자, 크기 너비는 130이고요. 자, 높이 140. 네, 그리고 실수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임의의 색으로 색상 네, 변경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이 들어있는 네, 글상자 그리겠습니다. 네, 글씨를 넣어야 되니까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하면 편하겠죠. 자, 글상자 클릭해서 네, 적당히 드래그한 후에 자, 커서가 생기면 이곳에 제목 입력합니다. 자, 제목 입력하고 나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개체 속성 눌러서 자, 기본 탭에서 글상자의 크기는 너비가 130이고요. 높이는 2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글상자 모양을 보면 네, 사각형 모서리가 반원 형태입니다. 네,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 네, 반원이고요. 자, 채우기 색상 변경합니다. 채우기 탭에서 네, 면색은 네, 조건에 있는 것처럼 네, 빨강 설정합니다. 자, 이제 글자 부분, 제목 부분 잡아서 자,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자,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크기는 26포인트고요. 여러분들 글자 크기 직접 입력할 때 입력하고 난 후에 엔터키 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글자 크기 26포인트고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네, 이제 글상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글맵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맵시 입력 탭의 목록 단추 눌러서 네, 개체에 글맵시 눌러도 되고요. 자, 아니면 입력 탭에 자, 글맵시 도구 있습니다. 글맵시 도구 눌러서 맨 아래에 있는 글맵시 다시 한번 클릭해도 되고요. 자, 내용을 입력하세 지워버리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자, 글맵시의 내용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고 나면 글꼴 변경해야죠. 글맵시의 글꼴은 네, 궁서입니다. 그리고 글맵시 모양은 네, 출력 형태와 같은 걸로 되려면 네, 갈매기형 수장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글맵시가 도형 아래로 숨었습니다. 자, 글맵시의 개체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기본 탭에서 글맵시의 크기는 너비가 60이고요. 자, 높이 4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해야죠. 자, 그리고 지금 글맵시가 도형 아래에 숨었습니다. 이거 본문가에 배치해서 그래프로 설정하면 위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맵시의 글자 색상 파랑입니다. 네, 그건 채우기 탭에서 변경하죠. 채우기 탭에서 면색의 파랑인지 네, 확인하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출력 형태의 위치대로 적당하게 배치하고요. 이제 글맵시 옆으로 있는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자, 입력 탭에 그림 도구 클릭해서 자, 그림의 위치는 자,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에 픽처고요. 윈도우 7인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에 ITQ 밑에 픽처 폴더에서 자, 그림 파일은 네, 로고 3.jpg입니다. 로고 3.jpg 넣기.
자,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형태로 바뀌면 드래그해야 나타나지요. 자, 드래그 했더니 그림 역시 도형 뒤로 숨었네요. 자, 그림 더블 클릭해서 그림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자, 기본 탭에서 그림의 너비는 40이고요. 높이 3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그림 탭에서 그림 효과는 회색조로 변경합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글맵시 옆으로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입력 탭에 그림 도구 클릭해서 자, 그림의 위치 내 문서 아래에 ITQ 아래 픽처 폴더입니다. 자, 그림 파일은 로고 3.jpg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형태이면 드래그해야 그림이 나타나죠. 자, 드래그 했는데 그림이 도형 뒤에 숨었습니다. 여기 그림 탭에 배치에 글 앞으로 누르면 그림 도형 앞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의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자, 그림의 크기 너비는 40이고요. 높이는 3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그림 효과 있습니다. 그림 효과는 회색조입니다. 자,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자, 개체 도구에서 직사각형 눌러서 적당히 드래그한 후에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의 크기 변경합니다. 자, 기본 탭에서 너비는 115고요. 높이는 65mm입니다. 그리고 크기 고정 체크해야죠. 자, 사각형의 모서리 곡률이 있습니다. 선 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둥근 모양이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적당히 배치하고요. 자, 이제 가번 도형 그릴 건데요. 자, 제일 먼저 그려야 될 도형은 가가 적힌 이 사각형입니다. 그죠? 자, 두 개 도형 겹쳐 있는데 가 도형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자, 직사각형 선택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더블 클릭해서 기본 탭에서 사각형의 크기 너비 15고요. 높이도 15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자, 면색 흰색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에 우리 가짜라고 글씨 써야 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클릭합니다. 그래서 커서가 생기면 가라고 입력하고요. 자, 이 글자 가에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범위 잡아서 글꼴은 도둠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자, 이제 이 글자 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클릭하고요. 드래그해서 사각형 그린 후에 자, 더블 클릭해서 크기 변경합니다. 기본 탭에서 너비가 5고요. 높이도 5입니다.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채우기 탭에서 자, 흰색이 아닌 임의의 색 설정하도록 합니다. 네,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요. 여러분들 도형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 마우스 드래그 잘 안된다 그러면 키보드에 방향키 꾹꾹 눌러서 하면 조금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짜 옆으로 있는 글상자 그리겠습니다. 가로 글상자 눌러서 드래그 한 후에 자, 커서 표시되면 이곳에 내용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글씨 입력한 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글상자의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개체 속성에서 자, 선 종류 바꿔야죠. 선 탭에 가서 선의 종류는 점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출력 형태는 조금 길쭉한 점선이니까 파선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 투명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색 채우기 없음 설정합니다. 자, 이제 글씨 부분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글꼴은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자, 나와 다의 도형도 가에 그린 도형 3개와 똑같은 형태를 가진 도형들입니다. 그래서 가에 있는 도형 3개 다 선택해서 가에 있는 도형 3개 선택해서 아래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 도형 탭에 개체 선택 눌러서 자, 3개의 도형이 포함되도록 큰 도형 바깥쪽에서부터 넓게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자, 3개 도형이 선택되고 나면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 합니다. 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면 도형 안에 있는 내용들 변경을 하도록 하고요. 자, 내용 변경하고 나면 나와 다 도형 위쪽에 있는 작은 도형들의 채우기 색상도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도형 탭에서 채우기 도구 눌러서 적당하게 임의의 색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맵시에 하이퍼링크 연결하겠습니다. 자, 하이퍼링크는 3번째 페이지의 제목에 책갈피를 삽입하고 그 책갈피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3번째 페이지에 제목을 입력을 하는데요. 자, 제목 입력한 후에 제목 맨 앞에 커서 놓고요. 자, 책갈피 삽입하겠습니다. 책갈피 삽입은 입력 탭이고요. 책갈피 도구 눌러서 책갈피의 이름은 조건을 보고 책갈피 이름은 품바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품바축제만 남기고 지운 후에 넣기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제목 앞에 지금 책갈피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다시 2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글맵시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하이퍼링크 클릭합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은 책갈피의 품바축제고요.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글맵시에 정확하게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자, 다른 곳 한번 눌렀다가 다시 글맵시에 마우스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때 클릭했을 때 커서가 책갈피로 가면 제대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4번 문제인 그리기 작업 끝났습니다. 자, Alt+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아래쪽에 이렇게 본문의 내용 입력하도록 하고요. 머릿말 삽입하는 단축키는 Ctrl N H고요. 자, 쪽 탭에 목록 단추 눌러서 머릿말 꼬릿말 메뉴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머릿말 꼬릿말 대화상자가 뜨면 만들기 누르고요. 자, 출력 형태대로 머릿말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입력을 끝내고 나면 자, 범위 잡아서 글자 속성 변경합니다.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 오른쪽 정렬까지 맞춰줍니다. 자, 닫기 버튼 눌러서 자, 머릿말 편집하면 빠져나가고요. 자, 이제 제목 변경하겠습니다. 제목 수정할 건데요. 제목 범위 잡아서 자, 먼저 글자 속성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자,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고 진하게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한번 자, 범위 설정 해제했다가 다시 범위 잡습니다. 책갈피는 이미 우리가 삽입을 했고요. 자, 덧말 넣기 하겠습니다. 덧말 넣기는 입력 탭에 있고요. 입력 탭에 덧말 도구 클릭해서 자, 출력 형태대로 덧말의 내용 입력합니다. 자, 덧말 입력하고 덧말 위치가 위인지 확인한 후에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아무데나 커서 넣고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메뉴는 서식 탭에 목록 단추를 누르면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 있습니다. 자, 모양은 2줄이고요. 자, 글꼴은 도둠입니다. 그리고 면색은 노랑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단 오른쪽에 그림 삽입하겠습니다. 입력 탭에 그림 도구 눌러서 자, 삽입할 그림은 그림 4.jpg입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림이 삽입되고 나면 자,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림 탭에
자르기 도구 눌러서요. 자,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깁니다. 자, 그림이 잘리고 나면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부터 변경하겠습니다. 자, 기본 탭에서 그림의 크기는 너비가 40이고요. 높이는 30입니다. 자, 크기 고정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설정합니다. 바깥 여백 왼쪽을 2mm로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고 그림 적절하게 배치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각주 삽입하겠습니다. 네, 신재요 뒤에 커서 놓고요. 각주 삽입하는 메뉴 입력 탭이고요. 각주 도구 클릭합니다. 하단에 각주 번호가 표시되면 자, 번호 모양 바꿔야 되죠.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눌러서 자, 번호의 모양은 대문자 ABC, 동그라미 ABC고요. 자, 설정 누르겠습니다. 각주 번호 뒤에 출력 형태대로 각주의 내용 입력합니다. 각주 입력이 끝나고 나면 조건은 없지만 반드시 기본 글꼴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범위 설정한 후에 자, 서식도구 상자에서 우리 기본 글꼴은 바탕이죠. 바탕의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입니다. 자, 각주 편집이 끝났습니다. 본문 아무데나 누르면 다시 본문 편집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중간 제목 글자 속성 변경하겠습니다. 중간 제목 범위 잡아서 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기호는 빼고 글자 부분만 저희 음영색과 글자 색깔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색은 글자 모양에 가 있죠. 글자 모양의 단축키 Alt L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사용할 때는 글자 모양 메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탭에서 음영색 파랑으로 설정하고요. 자, 글자 색깔은 흰색입니다. 자, 이제 문단 번호 넣겠습니다. 번호가 표시될 목록들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문단 번호 넣는 메뉴는 서식 탭이고요. 서식 탭의 글머리 도구에 문단 번호에 목록 단추 눌러서 자, 1수준과 2수준의 번호 모양을 보고 동일한 형태의 번호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1수준이 반가로 1, 2, 3이고 2수준이 반가로 가나다니까 세 번째에 있는 모양이네요. 자, 모두 다 1수준 번호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2수준은 2수준 번호로 표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2번과 3번 범위 잡고 자, 수준 그룹에 있는 한 수준 감소 누릅니다. 자, 3번과 4번 다시 범위 잡고 또 한 수준 감소 누르고요. 자, 이제 각 수준별 문단 모양 변경합니다. 제일 먼저 모두 다 잡고 1수준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수준 잡아서 2수준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다 범위 잡고 문단 모양의 단축키 Alt T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일 때는 문단 모양 선택해도 되고요. 자, 왼쪽 여백 1수준일 때 2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수준과 관계없이 줄간격 180%고요. 설정 누릅니다. 자, 이제 2수준만 잡아서 변경하면 되는데요. 가나 잡아서 자, 문단 모양 단축키 Alt T 눌러서 왼쪽 여백 2수준일 때는 30포인트고요. 자, 줄간격은 변경 없고요. 설정. 자, 두 번째에 있는 가나도 범위 잡아서 Alt T 눌러서 왼쪽 여백 30포인트 변경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간 제목의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제목 다 잡고요. 자, 글꼴은 굴림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고요. 자, 이제 특수문자 기호는 빼고 글자 부분만 잡아서 기울임입니다. 기울임 설정하고요. 자, 품바 축제만 위에 강조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강조점은 글자 모양이죠. Alt L 눌러서 자, 글자 모양의 확장 탭에 있습니다. 확장 탭의 강조점 모양 출력 형태대로 찾아서 설정합니다. 자, 이제 표 그리겠습니다. 자, 표 그리는데 줄수와 칸수 확인해야 되겠죠? 출력 형태 표 줄수는 5줄이고요. 칸수는 4칸입니다. 자, 그러면 표 만드는 단축키 Ctrl NT 눌러서 자, 줄수는 5줄이고 칸수는 4칸이었고요.
자, 글자처럼 취급이고요.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표가 만들어지면 먼저 합쳐야 될 칸들을 먼저 합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칸에 여기 4개 칸 다 합칩니다. 칸을 합치는, 셀을 합치는 단축키는 M이에요. 그래서 M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 기억을 잘 못하겠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셀 합치기 메뉴 있습니다. 자, 칸 합치고 나면 이제 표 안에 출력 형태를 보고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을 입력할 때 열 너비가 맞지 않아서 출력 형태는 한 줄인데 자, 내가 입력한 표에는 2줄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도 한 줄로 바꿔주셔야 돼요. 열 너비를 변경하면서. 자, 이렇게 내용 다 입력되고 나면 자, 이제 표 편집할 겁니다. 조건을 보면서. 자, 첫 번째 조건은 표 전체 글꼴 변경하는 겁니다. 전체 범위 잡고 자, 글꼴은 도둠이고요. 자,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이번엔 셀 배경색 그라데이션인데요. 첫 번째 줄만 배경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셀 배경색 지정하는 단축키 C입니다. C 눌러서 자, 배경 탭에서 채우기는 그라데이션이고요. 자, 시작색은 흰색이고 끝색은 노랑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수평이고요.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엔 없지만 테두리도 반드시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표 전체 범위 잡고요. 맨 왼쪽과 맨 오른쪽 선 없애겠습니다. 자, 셀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는 L입니다. 자, 테두리 탭에서 테두리의 종류는 선 없음이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 없애겠습니다. 자, 맨 위와 맨 아래 이중선 변경합니다. 자, 테두리 종류 이중 실선이고요. 자, 위와 아래 클릭합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의 아래쪽도 이중선이죠. 그러면 첫 번째 줄만 범위 잡아서 테두리 지정하는 단축키 L 눌러서 아래쪽 이중 실선이고 범위 잡은 거에 아래쪽입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 편집 끝났습니다. 표만 아래로 조금만 늘려주겠습니다. 표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 한 번 정도만 누르죠. 자, 이제 표 아래쪽에 추가 내용 입력하고 기관명까지 입력하도록 합니다. 네, 이제 기관명의 글자 모양 변경합니다. 기관명 범위 잡고요. 자, 서식도구 상자에서 글꼴은 궁서고요. 그리고 크기는 25포인트입니다. 진하게고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장평 속성인데요. 장평은 글자 모양에 있죠. 그래서 단축키 Alt L 눌러서 자, 기본 탭에서 장평 105%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쪽번호 넣겠습니다. 자, 쪽번호 넣는 메뉴는 쪽 탭에 있고요. 자, 쪽 탭에 쪽번호 매기기 클릭하고요. 자, 번호 H는 오른쪽 아래입니다. 번호 모양은 대문자 ABC고요. 양옆에 줄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줄표 넣기에 넣기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C 페이지인데요. B 페이지로 바꾸려면 현재 페이지가 E 페이지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쪽 탭에 가서 다시 새 번호로 시작 눌러서 자, 시작 번호를 2로 변경해 줍니다. 넣기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페이지 문서 작성까지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시험 보는 상황이라면 자,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답안 저장해서 답안 전송해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저희 기출문제 5회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6회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